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대한사법 1인 지하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정말 1인을 위해서 움직이고 1인 천하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 여러분들 잘들 아시겠지만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재판 1심 결과가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추징금 부분에서. 지금 그래서 이게 뭐 그 소위 검란 검사들의 어마어마한 반발뿐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민심에도 네. 국민들의 감정선에 아니 그 나쁜 놈들이란 거를 1심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됐는데 그래서 네. 중형이 나왔는데 왜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그렇게 수천억씩의 돈을 됐어 그 돈 넣어도 그렇죠. 마음이야 넣어도 이런 모양새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도 김선배랑 그 얘기를 했지만 계속 나오는 게 김만배 같은 사람은 재판 잘만 어차피 자기 상한선은 정해졌으니까 잘만 하고 있으면 재판 하룻밤 자고 날 때마다 2억씩 3억씩 돈이 생기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게 국민 감정선. 장 실장이 그 2억 얘기하자 다른 데 다 그 얘기하대. 아니 저도 듣고 한 얘기예요. 저도 듣고 한 얘기예요. 예? 아니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네. 지금요, 이 대장동 피해액을 보면은 비리 추정 피해 전체 금액은 6천억 정도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이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4,895억 정도로 이제 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귀속해 달라 아니다. 요게 지금 김만배 추징금 요거 얼마였죠? 428억. 그다음에 5인에 대한 선고인데요. 유동규 추징금 8억 1천만 원. 그다음에 정민영 변호사 37억 2,200만 원. 그다음에 남욱이랑 정영학은 아예 추징금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좀 예. 그래서 요 사람들한테 요 정도 금액으로 하는 거는 이게 말이 되느냐. 기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했느냐?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윗선 이 얘기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네. 대장동 처음 불거졌을 때 우리가 그분이 누구냐, 네. 그분의 몫을 절반을 떼어놨다고 했던 발언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그분 해왔고 이제는 윗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속보를 하나만 좀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방금 전에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화요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를 하라. 누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독자 조사라고 하는 것은 네. 정부가 나서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란 그래요? 특검이 아니라 여기에 발맞춰서 바로 총리가 뭐라고 했느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제안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하겠다. 일부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들이 더 이제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내란 협조자 조사하겠다. 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네요. 그 얘기네요. 예. 그 문재인 때 적폐청산 청산으로 TF 5년을 예? 그렇죠. 똑같은 거를 이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란 청산이란 이름으로 5년 내내 이 소재를 끌고 가겠다 그런 의사를 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예. 뭐 우리가 윗선 지금 이제 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관한 그 윗선이 어디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얘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반응이 딱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쫄렸네. 저는 쫄렸네 하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요. 대통령실이 쫄린 거예요. 네. 어. 저는 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결국 이 파동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표 내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아유, 그 정도 결국 아니죠, 그 지금. 위로 크게 올라갈 것이다. 네. 이 파도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 파도는 결국 더 큰 파도로 덮는 수밖에 없다. 더 큰 파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파도 뭐가 있느냐? 역시 내란이다. 역시 내란이다. 내란이다. 네. 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 이 내란몰이가 이제는 적폐청산 TF 시절처럼 아주 이제 전방위적으로 특검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이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거를 보고 나서 지난 9월 30일 날 제44회 국무회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예. 검사들이 되도하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그게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도
요 발언이 아니 지금 자기 재판 걸려 있는데 그 앞서서 지금 한 말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왔었지만 그렇죠. 네. 결국 의심이 현실이 된 거 아니냐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된 거죠. 매우 강력하게 주장이 네. 되죠. 그리고 네. 정말 그러니까 저렇게 항소를 어떤 경우는 정말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를 해서 그 피고인들을 무고한 피고인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서 그런 일들이 항소를 자제했던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정말 솔직히 불쾌한 게 다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의 이런 대장동 재판을 방탄하려고 네. 그런 진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항소 포기도 소도구처럼 악용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모독한 거 아닌가? 그렇죠. 아마 그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 국가가 우리한테 잘해줬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방탄용으로 써먹으려고 당신들도 여기 억지로 캐스팅이 됐던 거야.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그분들한테도 좀 모독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장 실장 말하는 것처럼 그 일반론으로 과도한 상소, 항소 제기를 자제하라. 말 자체는 옳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말 해놓고 그 첫 케이스가 자기 문제야? 그렇지. 이게 이제 사람 복장을 터지게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거기 예? 대도 아는 거리 굉장히 걸렸어요. 대도 아는 거리. 대도하는 거리. 대도 아는 거리라는 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이거는 검사들이 조작한 사건이다. 창조해낸 사건이다. 라는 뉘앙스를 그냥 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기 범죄를 굉장히 범죄 관련 혐의를 굉장히 작게 말하는 대도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주 두 분 네. 안겼을 때 그 양은경 예. 기자랑 그 얘기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재판 중지법을 막았잖아요. 네. 그 때문에도 그래도 대통령이 최소한의 그 합리적 양심이 네. 있으니까 재판을 중지하는 거는 싫어하는구나 일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지난주에 이거는 야 눈치 없이 무슨 재판 중지법이 어디다 대고 맞아. 나는 재판을 완전히 종료시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특히 뭐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대장동, 백현동 이런 변호인들로 포진된 그 팀은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재판 증발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들을 다 증발시키겠다. 이렇게 항소를 안 해서 조금 증발시키고 또 법을 없애서 면소로 증발시키고 결국은 특별법으로 완전히 증발시킬 것이다. 네. 지금 재판 증발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증발법이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판 증발법. 이거 이따가 정말 썸네일을 쓰면 좋겠네요. 저는 재판 증발법 이거는 제가 네. 이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재판 증발법. 예. 지적 재산권 인정. 네. 네, 우리 장원준 실장 얼굴 넣고 재판 증발법 꼭 하나 좀 만들어 주시죠. 계약서 써, 진짜. 계약서 써. 계약서. 네. 대통령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MOU 체결합시다. MOU. 찍으시라고 지금 넣어드리자고. 자 일단 지금 검찰의 반발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그 대통령 이 정부에서 임명된 15명의 이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검장들이죠. 맞습니다. 굉장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검찰 고위 간부 그러니까 소위 네. 속칭 검사장급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공석이거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사람 빼고 38명 중에서도 25명이 이번 검난 사태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네. 노만석 총장 대행이 물러나라라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그중 했다는 거예요. 상당수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인사 발령을 받은 사람들. 그럼요. 그렇죠. 네. 사실상 거의 다 인사 발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 최소한 스테이했더라도 그 스테이한 것 자체가 이 정부의 결정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사람들은 본인 노만석 대검차장 본인과 고검장들 점잖은 고검장 5명, 법무부의 국실장 3명, 박철우 반부패부장. 반부패부장 예. 그리고 그 유명한 서울 동부 서울 남부의 임은정 김태훈 그렇지. 지검장 동부남부. 네. 그야말로 친명 중에 친명이라고 네.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 빼고는 다 주요 지검장 주요 보직에 이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인데도 이 노만석 총장 대행님 정말 창피합니다. 똑바로 설명 못 하시죠? 물러나시는 게 어떨까요? 물러나세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거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게 그렇죠. 블랙리스트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에 빠진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이름이 빠진 거잖아요. 일단 예. 그 사람들은 화이트 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고, 이제 곧 연말이면은 검찰 인사 있잖아요. 또 연말 인사 뭐 할수 검찰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10월이면은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검찰이기 때문에 예. 뭐 무슨 의미가 있으랴 싶긴 하지만 그래서 더 용기들을 냈나? 네. 역설적으로. 그랬으면 용기를 좀 더 냈어야 되는데 말이죠.
사실은. 저는 어저께 그 조선일보 사설에 이제 대한민국 검사 중에 이 관련자 중에 정말 1인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한 명이 없었나라고 이제 질타하는 사설을 봤는데 저는 솔직히 보면서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 조직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개개인의 용기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 구조적 문제를 좀 덮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문정 검사장이 이 문제를 콕 찍었잖아요. 맞아요. 이문정도 똑같은 얘기를 했대. 예, 저는 오히려 조선일보 저 사설에서 영감을 받았나 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어요. 시차를 보건데 그러면서 아니 한 명이 했으면 되는 거잖아. 안 해놓고 왜 지랄이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말씀 네. 험하게 하시네. 검찰 해체해도 할 말 부작이라고 없어. 하시는 아쉬워할 다른 사람 제어입니다. 없어. 맞습니다. 뭐 그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완전히 뭐 전문 용어로 야진한 거죠. 야, 냈으면 되지. 이 바보들아라고 이문정 그렇죠. 검사한테 조롱을 당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조롱할 일이 아니다. 제가 거기 한 마디만 좀 얹으면 네. 진짜 저는 이번 이 사안에서 대검 그 수뇌부나 이런 데가 좀 비겁했고 매우 조금 야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 좀 이게 안 될 것 같은 미리 그럼 그런 기운이라도 내서 맞습니다. 언론들도 이걸 항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생각도 못 한 거예요. 네, 설마 이런 일이 더군다나 이게 벌어진 게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으로 네. 이어지는 그 맞습니다. 제일 언론의 시각이 아무래도 좀 덜 돼 있을 네. 때인데 야 그거를 법무부에서 우리 지금 장관님 저거 지금 국회 들어가기 위해서 어려우면 좀 이따 연락해 보세요. 자 계속 왜 안 나오지? 왜 그다음에 시간 고스란히 안 끄는 나오지? 거잖아요. 시간 끌었잖아요. 네, 시간 끌다가 저녁 7시 반 8시 돼서야 이제 네. 안 된다는 사인 나가고 네. 그러니까 그 담당 검사들은 그 실무 검사들은 정말 법원 앞에 가서 1분 안에라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 7분 전에야 최종 노 사인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용기를 낼 일선 검사가 용기를 낼 시간조차도 안 준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치사하고 비겁하고 야가 빠졌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그 개개인들의 용기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빡치고 원고할 스타일이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인이 용기나 뭐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 못한 사람들을 비겁하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 아침에 많은 신문들이 검난이라는 네. 이제 표현을 써서 검난이라고 하면은 이제 검사들의 반란의 준말이 아닐까 추정을 해 보는데 네, 네. 그런 비슷한 검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네.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 번 있었고 2012년 그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중수부 폐지할 때 한 번 있었고 2013년에 최동욱 총장 감찰과 관련해서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2020년에 추미애 윤석열 충돌 때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검난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사법 시스템의 붕괴다. 맞습니다. 뭐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맞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 네. 아니 이미 항소를 포기해가지고 그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검찰은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서 막 들고 이러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네. 어찌 됐든 이 최후의 검난 또 이런 표현을 쓴 신문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검찰은 없어지니까 네. 이번 검난은 마지막일 것이다. 그 단발마적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박 국장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민들 눈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 실생활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권력 투쟁의 후일담침으로 보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국면 속에서 뭐라고 했느냐. 12.3 계엄과 관련해서 뭐 군 장병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건 잘한 일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그리고 있어요. 칭찬해 줬잖아요. 네, 불러서. 뭐 데자뷰 같은 게 느껴져요. 이 검사들도 국가를 생각해서 지금 들고 일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그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그때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부당한 명령에 맞섰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축혀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검사들이 하는 일은 또 어떻게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부당한 명령에 맞서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부당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할 것 같아요.